안녕하십니까. 농업직 채널 짓다의 남작입니다. 소의 트림이 지구를 망친다. 언제부턴가 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햄버거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프레임의 시작점, 2006년 UN FAO 보고서 가축의 긴 그림자, Livestock's Long Shadow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8%를 차지한다라는 충격적인 문장을 던졌거든요. 그 한 줄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후일담이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대기질 전문가 프랭코 밀로이너 박사가 이 보고서의 치명적 오류를 발견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요. 축산업에는 사료 재배부터 분뇨 처리까지 전과정을 적용해서 배출량을 계산했습니다. 이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과정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수단에는요, 배기가스, 즉 자동차 꽁무니에 나온 것만 계산한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도로 건설, 폐차 과정의 탄소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는, 소는 전 과정,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측정을 했고, 자동차는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배기가스만 태워서 비교를 한 겁니다. FAO는 결국 이 비교 방법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에도 가끔 이런 문구가 등장하기도 하죠. 2013년 FAO에서는 후속 보고서를 냈는데 축산의 온실가스 기여분은 14.5%로 하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18%라는 숫자에 이미 세계인들의 뇌리에 박혀버린 뒤였죠. 그리고 14.5%도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정말 소가 악당일까요?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오늘은 감정을 걷어내고 과학적 데이터로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죠.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 대한민국의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FAO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짜 범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고기에 진심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16억 마리의 소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이 한 13억 마리, 염소가 한 10억 마리 정도. 지구는 글자 그대로 반추동물의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과 서구 사회는 햄버거로 대표되는 식문화 속에서 소를 거대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글로벌 상품으로 다룹니다. 미국인의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25.3kg, OECD 1위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사육국 중 하나지만은 종교적 관점에서 소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기 때문에 도축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브라질은 약 2억 3,500만 마리의 소를 보유한 지구의 목장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약 80%가 목초 직계간 때문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놀라운 숫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기업인 JBS 한 곳의 메탄 배출량이 엑스모빌과 쉘의 메탄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는 여전히 밥갈이 노동력이자 걸어다니는 저축, 즉 생계유지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아시아의 폭주입니다. 소득이 늘면서 고기 소비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FAO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육류 소비가 73%, 유제품 소비가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한국은 그 정점에 서 있죠. 우리나라의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면 놀라움을 넘어가지고 조금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 한국인은 쌀보다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kg을 넘겼고요. 쌀 소비량 55.8kg보다 크게 앞질렀죠.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1인 기준 소비량은 돼지고기가 30kg, 닭고기 15.2kg, 쇠고기가 14.9kg 순입니다. 재밌는 건 한국이 OECD 38개국 중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선두권이라는 사실이죠. 반면 소고기 소비는 OECD 평균이 14.2kg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2010년에 8.8kg이던 게 14.9kg으로 70% 가까이 폭증했거든요. 그런데 공급 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두수는 333만 마리, 전년 대비 4.9%나 줄었습니다. 농가는 고령화되고 사료비는 오르니까 소를 줄이는 거죠. 소가 줄었는데 소비는 늘어났다. 답은 간단하죠. 수입이죠. 현재 소고기 자급률은 42%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미국하고 호주에서 건너옵니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브라질 역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고기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메탄을 뿜으며 자라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이걸 가리켜 가지고 수입된 책임, 외부화된 배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온실가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유령 메탄인 셈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소사육 두수가 5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지만은 수입 쇠고기로 부적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메탄은 미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수입 쇠고기를 접어드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탄소 발자국이 태평양을 건넙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탄이라는 가스의 정체를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탄의 짧은 수명입니다. 이산화탄소 CO2는 한번 배출되면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대기에 머물며 지구를 데핍니다. 이건 마치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배수구를 막아버린 거하고 비슷하죠. 물이 차오르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메탄은 수명이 고작 12년에 불과합니다.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메탄을 줄이면은 그 효과가 10년 안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수십 년은 아니면 수백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메탄은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의 즉효약인 셈이죠. 둘째, 온실가스 강도가 다릅니다.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훨씬 적지만은 열을 가두는 능력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배출 직후 20년 동안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0배 이상 강력하게 지구를 데핍니다. 100년 기준으로 봐도 28에서 30배나 더 셉니다. 이산화탄소가 만성질환이라면 메탄은 급성 고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당장 열을 내리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셋째는 현재 기후위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약 1.1에서 1.3도씨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유네프하고 CCAC에 따르면 이중 메탄의 기여분이 거의 절반, 약 0.5도씨에 달합니다.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온난화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두 번째 주범인 거죠. 여기서 희망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2021년 콥26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했는데 현재 약 15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 서약의 목표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최소한 30% 감축하자는 겁니다. 이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최소 0.2도씩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메탄을 이 30% 줄이면은 매년 25만 5천 명이 조기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77만 5천 건의 천식 관련 입원, 2,600만 톤의 농작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5년 11월 컵30 브라질 벨링에서 열린 글로벌 메탄 서약 장관급 회의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2억 7,800만 달러의 새로운 메탄 저감 재원이 발표됐거든요. 여기에는 블룸베그 자선재단의 1억 달러 기부, 베조스 지구재단의 축산유전학 연구비 1,90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이 마라톤이라 그러면 메탄 감축은 100m 단거리 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가스를 잡아야 하는 이유, 이제는 조금 더 설명해줬죠. 왜 다들 메탄 하는지 말이죠. 그럼 소는 왜 메탄을 만들까요? 비밀은 소의 4개 위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에이지넥스트 연구팀의 표현을 들리자면 소의 첫 번째 위인 반추위는 약 41도씨의 거대한 미생물 발효 탱크입니다. 이 첫 번째 위에는 1경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사람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거친 식물 섬유소, 즉 셀룰로스를 분해하면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메탄 생성균이 이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메탄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메탄은 최대한 400에서 500리터 정도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5에서 130kg에 이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 방귀가 주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틀렸습니다. 메탄의 90에서 95%는 트림, 즉 입으로 나옵니다. 방귀는 5% 미만이고요. 이건 이제 소가 이 되새김질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는 일단 풀을 먼저 위 속에 넣어놓고 이게 시간이 날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워내가지고 다시 씹습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때 이 개워낼 때, 이 되새김질을 할 때 이 트림을 하면서 메탄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추진했던 세금의 별명이 방귀세였거든요. 파트 텍스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트림세, 버프 텍스가 맞습니다. 소는 숨을 쉬고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메탄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메탄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소가 섭취한 사료 에너지의 약 2%에서 12%에 해당합니다. 즉 메탄으로 트림하는 걸 줄이면 그 에너지가 소의 성장에 쓰일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메탄 저감 첨가제를 먹인 소들이 8에서 12% 정도 더 빠르게 체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소 사육의 생산성도 올리고 일석이조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 트림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요. 해외 뉴스를 살펴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뉴질랜드는 인구보다도 소와 양이 7배나 더 많은 나라입니다. 소가 약 1,000만 마리, 양이 약 2,600만 마리. 국가 온실가스의 절반이 농업에서 나옵니다. 2002년 자신다 아던 총리는 세계 최초로 가축 메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질랜드 농민을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최고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었죠. 하지만 농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요.
작은 뉴질랜드에 창자를 뒤집어 넣을 것이라면서 트랙터를 몰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시무시하죠. 2024년 새로 들어선 크리스토퍼 럭슨 중도 우파 정부는 결국 이 법안을 폐기합니다. 농업부 장관 토드 맥클레이는 생산과 수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도구에 집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요. 이 사례는 기후정책이 현장 농민의 생계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탄 측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은 약 85에서 130kg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가지고 20, 30%씩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정밀한 건 호흡 챔버라는 방식입니다. 소를 밀폐된 작은 방에 넣어놓고 들이쉬고 내쉬는 가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소 한 마리씩만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이런 걸 봤는데 장비도 비싸고요. 사실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그린피드 시스템입니다. 사료통처럼 생긴 장치 앞에 소가 머리를 들이밀면은 자동으로 트림을 포집해가지고 메탄을 측정하는 거죠. UC 데이비스의 루민 8이라는 첨가제를 시험할 때도 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 SF6 트레이서 기법은 소에게 미량의 추적 가스를 먹여가지고 트림과 함께 나오는 SF6 비율로 메탄량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성 모니터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로 코페르니쿠스 센티널5 위성이나 카본 웨퍼의 위성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 해 전 세계에서 7,000개 이상의 메탄 발생 사이트를 감지했습니다. 유럽의 메탄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은 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주요 메탄 배출을 감지하고 관련국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느냐는 과학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자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부터 메탄 배출을 숨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먹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조사료, 풀을 많이 먹이면 메탄이 늘고 지방이나 오일을 섞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메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브라질 농업연구청 엠브로파에서는 작물 축산 임업 통합 시스템에서 소의 비축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가지고 메탄 집약도를 42%나 감소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탄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 폭격이 들어갑니다. 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해롭다. 이 말은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드린 FAO 2006년 보고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축산에는 정과정 평가, 즉 LCA를 적용했고 교통에는 배기가스만 적용한 사과와 오렌지를 같이 비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비교라는 말입니다. USDA 산하에는 농업연구청이 있는데요. ARS라고 부르죠. 여기서 전과정 평가 결과를 보면은 미국 내 쇠고기 생산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교통과 전력을 합쳐가지고 56%를 차지하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소트림, 장내 발효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0.4%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의 온실가스 기여분은 FAO 기준 14.5%, 이게 2013년 수치고요.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산업 시스템은 전체 온실가스의 7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소가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공장과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축산의 메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메탄의 단기 온실 효과가 워낙 강력하고 감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반드시 다뤄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의 메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다만 비율을 왜곡해가지고 소만 공격하는 건 진짜 문제를 흐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야는 논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주로 유전 사이트 있잖아요. 석유를 채굴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소를 다 잡아 없애야 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2025년 1월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 봤는데 지구상의 16억 마리 소를 다 없앤다 해도 대기 메탄 농도 변화 가지고는 지구 온도를 약 0.04도씩 낮추는데 그쳤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전멸시키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과학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사료 첨가제입니다. 지금 세 가지 접근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3NOP, 보바이르, 그리고 DSM이 개발한 화합물로 지금은 EU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탄을 20에서 한 4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한때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아스파라곱시스 해조류, 호주산 홍조류로 최대 80%까지 이제 소에서 나오는 메탄을 감소시킨다는 게 보고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루민8 합성 브로모포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가 트림하는 메탄을 9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효과를 합성 화학으로 재현한 것으로 대량 생산이 굉장히 용이하죠. 둘째로 접근하는 방법은 스마트한 사용 관리입니다. 사료 비율을 최적화하고 메탄을 적게 내뿜는 개체를 선발 육종하는 것만으로도 한 5에서 15% 정도의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조스 지구재단이 축산 유전학 연구에 1,900만 달러를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죠. 셋째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식단을 선택하는 거죠.
모두가 당장 비건이 될 필요는 없고요. 육식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저탄소 축산이라는 똑똑한 대안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그 외 소고기 대신에 가금류, 닭을 선택하면 온실가스는 소고기를 먹을 때보다 약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품의 약 30%가 버려지거든요. 이것만 줄여도 식품 시스템의 배출량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소고기를 닭고기나 두부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개인의 탄소 발자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소의 가치가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연구팀도 루민 8 논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동물성 식품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고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며 이는 전 세계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는 인간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거친 셀룰로스, 즉 풀을 인간에게 유익한 고급 단백질로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죠. 그리고 농작물을 기를 수 없는 아한대 지역이나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소는 인류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고요. 풀을 우유와 고기로 바꿔가지고 인간을 지탱해온 거죠. 전 세계 목초지의 상당 부분은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12의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는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가족과 같은 노동력이기도 했고 또 우리 문화의 뿌리 깊은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소는 생계이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일괄적인 소고기 금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는 어렵죠. 뉴질랜드의 트림스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기후정책은 농민의 생계를 존중하면서 기술적 대안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탄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산업화 이후 온난화의 약 30%를 메탄이 책임지고 있고 20년 기간으로 보면 CO2보다도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하지만 소 자체가 악당은 아닙니다. 2006년 FAO 보고서는 비교 방법 논적 오류가 과대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과도한 비육, 장거리 운송, 음식물 쓰레기 이어지는 낭비적인 시스템이 메탄을 증폭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루민8 같은 첨가제는 95%의 메탄을 저감하고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혐오 대신에 기술적인 저감과 현명한 소비, 공정한 정책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듣기에 소는 기후악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거울입니까?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도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 쓰느냐이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농업과학자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